오후 세션의 첫 번째로는 카이스트의 박영석 씨께서 얘기해 주실 겁니다. Disable your dose sensor spoofing. 센서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dose가 무슨 그 우리말로 하면 할당 그 주입하느냐 뭐 이런 뜻인데 그 센서가 있죠. 그런 그 의료기 같은 거에 센서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조작을 해가지고 뭐 그런 약물이 더 들어간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수시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이제 IoT 시대가 되고 모든 기기들이 그런 것들이 몰려있는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의료기기에 대한 보안 그리고 센서 네트워크에 대한 보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으로 말씀을 해주실 겁니다. 카이스트의 박영석님께 큰 박수로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소개 감사드리고요. 저는 카이스트 시스템 보안 연구실의 박영석이라고 합니다. 그 발표 시간이 점심시간 바로 뒤라서 다들 되게 졸리실 것 같은데 제 발표 듣다가 주무시진 않을까 되게 걱정이 되는데요. 오늘 발표할 내용은 센서가 탑재된 메디컬 디바이스인데요. 인퓨전 펌프라고 하는 디바이스에 대한 분석과 공격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센서가 뭐냐 하면은 센서는 주변의 그 물리적인 자극의 변화를 감지해서 이를 그 전기적인 신호로 바꿔주는 디바이스들을 말하는데요. 센서의 예로는 자이로스코프나 레이더, 소나, 적외선 센서 등이 있습니다. 이런 센서들은 다음과 같은 센싱 앤 액추에이션 시스템의 일부로 포함되는데 센서는 보시다시피 레이더나 자이로스코프와 같은 시스템이 레이더나 자이로스코프 같은 센서를 통해서 외부의 변화를 감지하고 이를 통해 충돌을 회피한다거나 비행을 컨트롤하는 등의 액추에이션을 수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 센서가 그 센싱하는 신호를 여과 없이 시스템에 모두 전달하기 때문에 이러한 시스템은 센서 스푸핑 공격에 취약해지게 됩니다. 다음으로 그 센서 스푸핑 공격이 뭔지에 대해서 살펴보면 센서 스푸핑 공격은 악의적인 공격자가 말리시어스한 시그널을 센서에 인젝션함으로써 그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못하도록 하는 공격들을 말하는데요. 기존의 웍들로는 그 심장박동을 측정하는 저 왼쪽 위에 그림에 보시면 마우스가 안 나오는 왼쪽 그림 위에 보시면 그 심장박동을 감지하는 센서와 앰플리파이어 사이 와이어에 EMI를 이용해 그 가짜 심장박동을 주입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제세동기라고 하는 심장이 멈췄을 때 그 전기 쇼크를 줘서 심장이 다시 뛰도록 하는 장비가 그 심장이 멈춘 거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도록 가짜 심장 박동을 집어넣는 거죠. 그런 공격이 있었고요. 왼쪽 아래 그림은 그 자동차의 바퀴에 있는 ABS 센서에 그 바퀴의 회전 속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마그네틱 센서가 이용되는데 그 공격자가 그 기존의 마그네틱 센서를 그 상쇄하고 자신의 그 가짜 마그네틱 센서 정보를 인젝션함으로써 그 바퀴의 회전수를 제대로 알아내지 못하도록 하는 공격이 있었고요. 오른쪽 그림은 드론의 그 자세 제어를 돕는 드론의 자세 제어를 돕는 자이로스코프라고 하는 센서가 있는데 그 센서에 사운드 노이즈를 가해서 공진을 일으켜 그 드론이 자세를 똑바로 제어하지 못하고 추락하도록 하는 그런 공격도 있었습니다. 근데 왜 마우스가 없지? 있다. 오늘 발표에서는 그 앞서 보셨던 공격들과 달리 센서의 세츄레이션을 이용한 센서 스푸핑 어택을 보여드릴 건데요. 센서들은 보통 그 자신만의 오퍼레이팅 리전이라는 걸 가지고 있어서 이 오퍼레이팅 그래프 보시면 이 오퍼레이팅 리전 안에서는 그 센서의 인풋이 아웃풋과 비례하는 성질을 가집니다.
뭐 센서가 인풋이 이 정도 변하면 아웃풋도 이 정도 변하고 이런 식으로 리니어한 특성을 보이는데 인풋이 계속 올라가다가 특정 이 점, 세츄레이션 포인트라고 하는 점을 넘어가게 되면 센서의 아웃풋은 더 이상 이 인풋의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포화되는데요. 이러한 특성을 이용해서 센서를 블라인딩 시키는 공격을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이러한 센서에 대한 공격을 보여드리기 위해 저희는 인퓨전 펌프라고 하는 의료 장비를 선택했습니다. 이 인퓨전 펌프가 뭐냐 하면 오른쪽 사진에서 볼 수 있듯이 뭐 병원 같은 데서 링거를 맞을 때 여기 약물통이 있고 이렇게 중간에 튜브가 쭉 내려오잖아요. 이 튜브 사이에 이렇게 장비를 놔서 저기다가 끼웁니다. 끼워가지고 저 펌프가 약물을 모터를 이용해서 밑으로 흘려보냄으로써 정확한 그 약물의 투여를 돕는 역할을 하는 장비를 말합니다. 이때 그 약물이 현재 어느 정도의 속도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이렇게 생긴 드랍 센서라고 하는 것을 이용하는데요. 이 드랍 센서는 적외선 센서로 이루어져 있고 왼쪽에서 볼 수 있듯이 이렇게 챔버 겉에 클립 형태로 끼워가지고 중간에 물방울이 이렇게 뚝뚝 떨어지잖아요. 이 물방울에 떨어지는 수를 적외선을 이용해서 카운트해서 이 인퓨전 펌프 본체에 알려주고 그 펌프가 지금 약물이 이 정도 속도로 흘러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안 후에 그 정보를 이용해서 정확한 속도를 컨트롤하게 됩니다. 네, 여기서 그 드랍 센서를 왜 사용하는지, 그 드랍 센서가 없으면 정확도가 얼마나 떨어지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뭐 인터넷 같은 데를 이렇게 뒤졌는데 그 마땅한 정보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저희가 가지고 있는 펌프 가지고 실험을 해봤는데요. 저 표에서 볼 수 있듯이 드랍 센서가 없을 때는 오차가 약 22% 정도, 지금 실험한 게 60ml/h의 속도로 5분 동안 측정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5ml가 들어가야 되는데 다음과 같이 오차가 생기는데 드랍 센서를 부착하면 오차가 5% 이내로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그 튜브마다 특성이나 뭐 두께 같은 게 달라가지고 그 펌프를 이용하기 전에 캘리브레이션이 필요한데 이게 캘리브레이션 하지 않은 상태라서 이렇게 오차가 크게 나왔는데 그 캘리브레이션 없이도 드랍 센서를 이용하면 오차가 저렇게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저희는 그래서 그 드랍 센서를 포함하고 있는 2개의 인퓨전 펌프를 구해서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위에 이 첫 행이 펌프 1이고요. 두 번째 행이 뒤에 계속 나올 건데 펌프 2로 명명을 했고요. 생긴 게 거의 똑같고 그 동작하는 방식도 같아가지고 일단 펌프 1에 대해서 먼저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먼저 펌프 1에서 그 드랍 센서의 신호가 어떤 식으로 저 인퓨전 펌프에 전달되는지를 알아내기 위해서 먼저 하드웨어 분석을 진행했는데요. 인퓨전 펌프의 그 구조는 왼쪽과 같고요. 튜브가 저렇게 안쪽으로 들어가서 여기 이렇게 끼워요. 끼워가지고 이 문을 닫으면은 여기 가운데 있는 이 연동 모터가 있는데 저 모터가 밑으로 약물을 그 속도에 맞춰서 밀어내게 됩니다. 그리고 드랍 센서는 오른쪽과 같이 생겼는데 이렇게 챔버에 끼워가지고 물방울이 한 방울씩 떨어질 때마다 이 LED가 전멸하게 됩니다. 이 펌프를 뜯으면 안에는 이렇게 생겼고요. 이 한쪽에 그 적외선 이미터가 있고 반대쪽에 리시버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빛을 쏘고 있다가 중간에 물방울이 떨어지면 그 들어오는 빛의 세기가 변하기 때문에 그 변화량을 가지고 물방울을 카운트하게 됩니다. 그 적외선 이미터와 리시버 모습은 이렇게 생겼고요. 그 안에 보면은 이렇게 거울처럼 생긴 필터가 존재했는데 이 필터는
그 가시광선에서 생길 수 있는 가시광선이 이렇게 들어와서 생길 수 있는 오차 같은 거를 없애기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적외선 보통 적외선 센서는 보통 저런 적외선 센서는 850에서 950 나노미터 정도의 파장을 사용하고요. 그 드랍 센서에서 인퓨전 펌프 본체로 가는 커넥터를 살펴봤어요. 커넥터는 이렇게 생긴 커넥터가 인퓨전 펌프 본체로 연결되는데 4개의 핀이 있었고요. 이 핀을 따라가 보면 이 드랍 센서에 4개 이렇게 적힌 게 있어요. 그래서 이 각각의 핀이 뭐 VCC와 그라운드, LED, 그리고 인 핀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이 중에서 VCC와 그라운드는 그 드랍 센서에 전압을 공급하기 위한 핀이고요. LED는 아까 보셨듯이 그 물방울이 떨어질 때마다 드랍 센서에서 LED가 전멸하는데 그 전멸을 위한 신호고요. 마지막으로 이 인이라고 하는 핀에서 실제적으로 드랍 센서의 아웃풋이 나가고 있었습니다. 오른쪽 이 그래프가 오실로스코프로 그 인 핀을 찍어서 나온 결과고요. 이렇게 전압이 일정하게 유지되다가 물방울이 떨어지는 순간에 전압이 이렇게 강화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세츄레이션이 인퓨전 펌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기 위해서 간단한 실험을 진행했어요. 이 실험은 그 인퓨전 펌프를 설치하고 아까 보셨던 그 IR 필터를 제거한 상태에서 이게 눈에 잘 보이는 빨간색 레이저로 센서를 세츄레이션 시키는 데모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40ml/의 세팅으로 인퓨전이 시작됐고요. 물방울이 떨어질 때마다 LED가 깜빡깜빡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길어. 저 그래프는 오실로스코프로 그 인핀을 찍은 모습인데요. 물방울이 떨어질 때마다 전압이 변화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상태에서 빨간색 레이저 포인터를 켜서 센서를 포화시켜 봤습니다. 물방울이 떨어져도 LED가 더 이상 전멸하지 않고 드랍 센서가 그 물방울을 감지하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인핀을 찍어본 결과 역시 이렇게 전압값이 위로 올라간 상태에서 물방울이 떨어져도 변화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그 드랍 센서에서 나온 그 센서의 아웃풋이 인퓨전 펌프 내부에서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인퓨전 펌프를 뜯었어요. 인퓨전 펌프 그 내부 모습은 왼쪽과 같고요. 오른쪽 사진이 메인보드인데 그 드랍 센서의 아웃풋이 이 포트를 통해서 메인보드에 전달되게 되고 이 보드에는 이 2개의 MCU가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MCU 왼쪽에는 SPI 포트가 붙어 있었습니다. 네. 그 멀티미터와 오실로스코프 같은 장비들을 이용해서 센서의 그 인핀이 어떻게 보드 내부에서 전달되는지를 파악했는데요. 그 센서의 아웃풋은 이 8비트짜리 ADC를 거쳐서 아까 보셨던 그 어떤 한 MCU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아까 전압으로 보여졌던 그 센서의 아웃풋이 8비트 ADC를 거쳐서 오른쪽과 같이 이렇게 8비트 디지털 신호로 전달되는데 이렇게 전달되는데 저게 저 8비트의 데이터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간단한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그 ADC에 직접 인풋을 줘서 아웃풋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파악했는데요. 아래 그래프와 같이 인풋이 0.1V 증가하면 이 8비트의 디지털 값이 5만큼 증가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 ADC의 각 레벨이 0.02V를 의미하는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었고요. 네, 예를 들어서 전압이 0.32V만큼 변화하면 저 ADC에서
아웃풋으로 나오는 값이 16만큼 변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드랍 센서에서 나온 정보가 ADC를 거쳐서 첫 번째 MCU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확인했고요. 저 첫 번째 MCU가 저 데이터를 받아서 무슨 짓을 하는지 이거를 알아내기 위해서 저 MCU의 펌웨어를 추출했습니다. 아까 보셨던 그 SPI 포트를 통해 USB ISP와 AVR 스튜디오를 이용해서 펌웨어를 추출했는데요. 아까 보니까 그 배지에도 똑같이 SPI 포트가 연결되어 있는, SPI 포트가 이렇게 나와 있는 거를 봤는데, 저렇게 생긴 그 USB ISP를 연결해서 이렇게 하면 펌웨어를 추출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직 해보지는 않았네요. 아까 그 빌려준다는 장비 목록에도 맨 위에 USB ISP가 있더라고요. 저걸 하면은 펌웨어를 꺼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AVR 스튜디오 네, 이용해서 저렇게 플래시를 꺼냈고요. 이 꺼낸 플래시들은 인텔 헥스 포맷이라고 하는 그 포맷으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그 부분에서 저희가 데이터 영역만을 추출해서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저 코드들은 8051 어셈블리로 이루어져 있었고요. 저 데이터를 아이다 프로에 넣어서 분석을 진행했는데, 그 센서의 아웃풋이 MCU에 어떤 핀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핀을 먼저 찾았어요. 아이다에서 그 핀이 어디 있는지를 찾으니까 걔가 이 타이머 인터럽트 펑션 안에 들어있더라고요. 저 타이머 인터럽트 펑션 안에서 8비트의 이 센서 아웃풋을 어떤 램에 저장하는구나 이런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 저장한 데이터를 이용해서 뭐 어떤 이렇게 과정을 거치는데, 이게 다 설명드리긴 너무 복잡해서 알고리즘을 만들었어요. 알고리즘을 만들었는데 보니까 그 새로 들어온 인풋 값이 기존 그 값들의 평균에서 16레벨만큼 떨어지면 이를 물방울로 디텍션하고 이 블럭과 같이 시리얼을 통해서 어딘가에 0x11이라는 커맨드를 보냅니다. 그리고 16레벨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0.32V의 전압 강화를 의미하고요. 이 드랍 디텍션 하는 부분 말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그 드랍이 디텍션 되지 않을 때 계속해서 그 평균 값을 계산하는 그런 루틴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MCU가 시리얼 포트를 통해서 이런 걸 보내는데 얘가 뭘 보내는 거지? 이렇게 여기에 궁금해져서 그 시리얼 포트를 따라가 봤더니 그거는 두 번째 MCU에 연결되어 있었고요. 두 번째 MCU에서는 그 첫 번째 MCU의 신호를 받아서 신호를 계속해서 받고 있었는데 왼쪽 그래프에서 아래 부분을 보시면은 이게 주기적으로 뭔가 시리얼을 통해서 첫 번째 MCU가 두 번째 MCU에게 주기적으로 뭔가 신호를 보내고 있었는데, 그러던 중에 센서에서 이렇게 드랍이 물방울이 검출되면 무언가 추가적인 데이터 하나를 더 보내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를 확대해 보면 이렇게 생겼는데요. 물방울이 떨어지면 전압이 이렇게 변하는데, 이렇게 전압이 떨어지면 뭔가 이렇게 데이터를 보내요. 이거를 확대해 보면 이렇게 생겼는데 저렇게 생긴 저 데이터가 아까 그 바이너리 코드에서 봤던 0x11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데이터 시트 등을 참조해서 저 데이터가 코드에서 봤던 0x11과 일치하는구나 이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다시 그 큰 그림을 보면은 이제 첫 번째 MCU가 두 번째 MCU에 그 드랍에 관련된 정보를 시리얼을 통해서 알려주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그 뒤는 저 두 번째 MCU가 모터나 디스플레이, 뭐 알람과 같은 그런 컴포넌트에 이렇게 직접적으로 핀이 연결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째 MCU가 첫 번째 MCU에서 정보를 받아서 주변 장치들을 컨트롤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이런 분석의 결과를 살펴보면 그 첫 번째 MCU에서는 단지 그
물방울에 관련된 정보만 두 번째 MCU에 알려주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고 물방울의 수를 카운트할 때 단지 그 전압의 상대적인 변화값만으로 물방울을 카운트했기 때문에 이러한 취약점을 이용해서 공격이 가능할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뒤에 나오겠지만 공격을 디자인했고요. 두 번째 MCU는 주변 장치들에 연결돼서 그것들을 컨트롤하는데 제가 어떤 방식으로 컨트롤하는지를 알아내기 위해 두 번째 MCU에 대해서도 펌웨어 추출을 시도했는데 실패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저런 장치들을 어떻게 통제하는지는 저희가 뒤에 나올 그 동적인 분석, 저희가 IR 소스를 가지고 센서에 직접 쏨으로써 분석을 진행했는데 그 분석을 통해서 알아냈습니다. 그 동적인 분석을 위한 실험 세팅은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인퓨전 펌프를 설치하고 뒤에 정확한 얼마의 약물이 나오는지 양을 측정하기 위해서 메스 실린더를 놓고 이게 적외선 레이저인데 적외선 레이저를 여기 드랍 센서에 쏘도록 설치해 놓고 저 적외선 센서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아두이노를 사용했습니다. 네, 그 동적인 분석은 두 개의 펌프 모두에 시도를 했고요. 저희가 공격 모델을 두 가지를 만들었는데 첫 번째는 세츄레이션으로 아까 보셨듯이 센서가 포화되면 더 이상 물방울을 카운트하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인퓨전 펌프가 지금 약물이 나오지 않고 있구나 라고 판단해서 모터를 계속 돌리는 거죠. 모터가 계속 돌아가면 약물이 점점 계속 빨리 나오게 되니까 오버 인퓨전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격 방법으로는 페이크 드랍이라고 해서 아까 그 인퓨전 펌프가 전압의 그 센서 아웃풋의 상대적인 변화를 가지고 물방울을 카운트했기 때문에 저희가 IR, 적외선을 가지고 적외선을 센서에 주입했다가 껐다가 하는 방식으로 전압의 강화를 발생시켜서 가짜 물방울을 만들면 인퓨전 펌프는 지금 물방울이 떨어지고 있구나 라고 해서 주입 속도를 조절하게 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언더 인퓨전이 발생하게 됩니다. 아래 그래프를 보시면 이해가 편하실 텐데요. 이제 이렇게 물방울이 떨어질 때마다 그 첫 번째 MCU가 이렇게 시리얼로 데이터를 보내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외부에서 강한 적외선을 가하면 센서가 포화됩니다. 포화된 상태에서는 더 이상 물방울이 떨어져도 전압의 강화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런 데이터를 보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오른쪽 그림은 페이크 드랍인데 이 낮은 부분이 그냥 정상 상태이고 이렇게 올라갈 때마다 저희가 적외선을 쏜 건데 적외선을 쐈다가 켰다 껐다 함으로써 가짜 전압 볼테지 드랍을 만들어서 그 MCU가 계속해서 물방울이 떨어진다는 신호를 두 번째 MCU에 보내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적외선 레이저를 가지고 이것저것 해보면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알아냈는데요. 세츄레이션 실험에서는 펌프 1에서 세츄레이션이 13초 이상 진행되면은 지금 물방울이 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알람을 울리면서 기계가 정지했어요. 그리고 그 세츄레이션 된 상황에서는 모터가 계속해서 돌아가기 때문에 그 약물이 빨리 나오는데 그때 저희가 측정한 속도는 약 180ml/h였고요. 근데 이상하게 76.5ml/h 이상의 속도로 세팅을 해놓으면은 이 세츄레이션 공격이 통하지 않고 센서가 포화돼도 그냥 펌프는 자기 맘대로 정상적으로 돌고 있는 거죠. 그렇게 공격이 실패했고요. 두 번째 펌프에서는 그 첫 번째 펌프에서 그 76.5ml/h 이상에서의 속도일 때처럼 센서가 포화돼서 물방울을 감지하지 못하는데도 계속해서 인퓨전은 정상적으로 동작했습니다. 그리고 가짜 물방울을 만드는 페이크 드랍은 첫 번째 펌프에서는 저희가 그 페이크 드랍의 개수를 물방울을 너무 많이 주입하면은 알람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 페이크 드랍의 간격을 조절함으로써 그 가짜 물방울의 개수를 조절했는데, 그 가짜 물방울의 간격이 4.2초 미만으로 떨어져서 많은 가짜 물방울이 들어갈 경우에 알람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펌프의 경우에는 공격이 성공했고, 저희가 0.5초까지 그 페이크 드랍의 인터벌을 줄여봤는데도 공격이 제대로 먹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페이크 드랍에 대해서는 4.2초 이상의 인터벌을 가지도록 공격을 설계했고요. 이 세츄레이션 공격에 대해서 13초 이상이면 뭐 알람이 울리고 이런 알람을 우회하기 위해서 특정한 스푸핑 패턴을 만들었습니다. 네, 오버 인퓨전에서는 계속해서 세츄레이션을 가하면 아무런 물방울이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알람이 울렸어요. 그래서 저희가 아래 그림에서 볼 수 있는데, 먼저 예시를 보여드리면 60의 세팅에서는 한 3초마다 한 방울씩 물방울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체 시간을 보면 15초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15초에 3초마다 한 방울씩 해서 5방울이 떨어지게 되는데, 저 두 번째 줄 같이 저희가 이렇게 13초 이상 세츄레이션을 유지하게 되면 13초 이후에 알람이 울립니다. 이를 우회하기 위해서 저희가 처음에 생각할 때 이 인퓨전 펌프가 일정 기간 동안의 물방울 개수를 세서 알람을 울리는 것이다, 이런 가정을 세워가지고 이 세 번째 줄처럼 13초가 넘어가면 알람이 울리니까 13초 정도까지 세츄레이션을 가하다가 그 뒤에 나머지 2초 동안에 이 15초에 5방울이 들어가야 되니까 이 모자란 5방울을 2초 동안에 이렇게 가짜 페이크 드랍을 만들어서 채워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인퓨전 펌프는 그 15초 동안에 5방울이 똑같이 들어왔으니까 정상적으로 동작하고 있구나 라는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요. 그 아까 보여드렸듯이 세츄레이션 상황에서는 속도가 180ml/h로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이 빠른 속도로 이 13초 동안의 약물이 들어가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더 많은 약물이 들어가게 됩니다. 언더 인퓨전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보셨듯이 4.2초 이상의 이 페이크 드랍 인터벌을 설정함으로써 알람을 우회했습니다. 네, 다음은 데모인데요. 잠시만. 오버 인퓨전에 대한 데모입니다. 네, 왼쪽은 정상 상태고 오른쪽은 스푸핑이 가해지고 있는 상태고요. 속도는 60ml/h입니다. 저희가 실험을 약 10분 동안 진행했는데요. 60ml/h의 세팅에서는 10분 동안 약 10ml가 들어가야 되는데, 네, 오른쪽과 같이 스푸핑이 가해지는 곳에는 약 2배인 20ml가 아무런 경고 없이 주입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네, 원래 이런 거 보여드리면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언더 인퓨전인데요. 언더 인퓨전 역시 데모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타겟 볼륨이라고 해서 그 펌프가 10ml가 들어가면 그 인퓨전을 정지하는 세팅을 해가지고 실험을 했는데요. 페이크 드랍을 집어 넣음으로써 그 인퓨전 펌프가 10ml가 들어가서 인퓨전이 끝났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제 주입된 양은 5.5ml인 것을 실험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세츄레이션 타임과 페이크 드랍의 인터벌을 조절함으로써 주입되는 양 또한 저희 공격자 마음대로 조절을 할 수 있었는데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이 그래프는 10분 동안 측정됐고 각각 5번씩 측정해서 평균을 낸 결과인데요. 이 두 개의 그래프는 펌프 1에 대한 그래프고요. 왼쪽 그래프는 오버 인퓨전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76.5ml/h 이상의 세팅에서는 공격이 통하지 않아서 이렇게 90ml/h의 세팅에서는 거의 정상적인 값이 양이 주입되는 것을 확인했고요. 60ml/h와 30ml/h의 세팅에서는 다음과 같이 그 세츄레이션 타임을 약 4초 정도부터 12초까지 조절함으로써 주입되는 양 역시 60의 세팅에서는 10에서 약 19ml 정도로 공격자가 이렇게 마음대로 조절을 할 수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언더 인퓨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30의 세팅에서는 이 두 개의 실험이 실패했어요. 이때 알람이 울리더라고요.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경우에서 그 페이크 드랍의 간격을 조절함으로써 그 덜 주입되는 양도 이렇게 조절을 할 수 있었습니다. 60에서는 10이 들어가야 되는데 다음과 같이 9에서 5점 몇 이렇게 양이 주입되는 것을 확인했고요. 두 번째 펌프 역시 네, 두 번째 펌프는 언더 인퓨전 공격밖에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프 하나만 넣었는데요. 두 번째 펌프는 그 페이크 드랍의 간격을 아무리 줄여도 경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경우에서 성공을 했고요. 다음과 같이 이 점선이 정상적인 상태에서의 주입량인데 이렇게 다 그 주입되는 양이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제가 최근에 인터넷을 하다가 뉴스를 하나 봤는데 어디 병원에서 환자한테 바소프레신이라고 하는 혈압을 낮춰주는 약을 투여를 했는데 그 의사가 원래 9cc/h로 투여하도록 지시를 했는데 그 인퓨전 펌프를 간호사가 잘못 세팅을 해서 70cc/h로 약 47분 정도 그 주입이 돼가지고 환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을 했대요. 이렇게 그 약물이 조금만 양이 틀어져도 환자한테 큰 위협을 미칠 수 있다? 이런 거를 이거를 보면서 다시 느꼈고요. 제가 좀 전에 설명드린 그런 공격을 통해서 이렇게 환자를 위험하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것을 그런 가능성이 존재한다. 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이 공격의 미티게이션에 관한 내용인데요. 최근 어떤 CCS에 나온 논문에 이런 그러니까 그 센서에 대해서 센서의 이 이미터와 리시버 사이에 어센티케이션을 넣어서 랜덤한 제로 시그널을 만들고 이 이미터에서 제로 시그널이 나오게 되면 그 센서에 있는 리시버에도 제로 시그널이 나와야 되는데 거기에 뭐가 이렇게 제로가 안 나오고 뭐가 껴서 들어왔다 하면은 이를 스푸핑으로 디텍션하는 그런 논문도 발표되기도 했고요. 좀 전에 설명드린 공격 같은 걸 막기 위해서 이 그래프에서 보시면 이렇게 정상 상태에서의 전압의 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폭을 바운더리로 정해놓고 이 값을 벗어나는 경우에 대해서 알람을 울린다라고 세팅을 해놓으면은 좀 전에 보여드렸던 것 같은 그런 세츄레이션 공격은 이렇게 전압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스푸핑으로 디텍션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 방법으로는 그냥 센서 자체를 차폐시키는 건데 좀 전에 보여드렸던 드랍 센서 같은 경우에는 그 센싱하는 센서와 그 이미터 사이의 거리가 좁기 때문에 외부에서 들어오는 그 소스를 아예 차단하는 저런 방어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다른 센서 같은 경우에 레이더나 되게 센서와 타겟과의 거리가 먼 그런 센서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못하는 솔루션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질문 있으신가요? 네,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또 사회자가 당하는 되게 조금 빨리 끝내주셨네요.
잠시 회복에 있는 댓글을 보니 지도 교수님께서 질문하셨네요. 석사 졸업을 하는 걸로 알는데 진학하나요? 아니면 직장을 취직하나요? 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지도 교수님. 이정기 교수님께서 직접 질문하셨습니다. 저는 취업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습니까, 교수님? 저 이제 이번 달이죠. 이번 달에 이제 네이버 랩스로 가게 돼가지고 저기 계시는 조상현님하고 같이 일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 스포핑이 될 만한 다른 센서를 보고 있는 게 있나요? 질문이었습니다. 현재 보고 있는 센서는 사실 없고요. 관심이 있는 게 그 자동차 같은 데서 요즘에 레이더 같은 게 많이 달리니까 레이더 같은 걸 스푸핑 공격을 해서 뭐 가짜 장애물을 만든다거나 이런 공격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한테 얘기하지 않으시고. 네. 다른 질문 혹시 지도 교수님께서 참 재미있는 토크를 재미없게 발표하네요. 라고 같은 레벨에 있는 분이신가요? 이런지 할 말을 모두 다 쏟아내고 있는 겁니다. 라고 하셨네요. 댓글이 많이 달렸네요. 댓글이 지도 교수님께서 무한한 애정으로 많은 이렇게 달아주셨네요. 다른 질문 있으시면 저쪽에. 예. 드럼의 카운트만 들어가는 거 말고 드럼의 양을 들어가니까 그런 장소 한번 들어갈 때 양을 그거는 그 아까 보여드렸던 그 튜브 자체에 그 규격이 있어요. 네, 뭐 1ml가 20방울이다라고 하는 그런 규격이 있어가지고 한 방울의 양을 조절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다른 질문? 다른 질문 없으시면 박영선님께 다시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